주고 이쪽에 있고 이쪽가 5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귀 모양은 굉장히 작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든가 등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 할 때 어땠어? 왜 꺼질까요 이게? 타임을 정해가지고 타임이 화면 보기 타임. 하여튼 일단은 다음 꺼질 때는 저기 쌤이 한번 봐주세요. 침을 놓을 때 우리가 경추가 아프다 해서 여기 하나만 딱띡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 중에 굉장히 많은 침점자리가 있어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것은 큰 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여기가 어디가 아픈지는 여기 쪽쪽쪽쪽 다 넣어도 이 우리가 있는 경추 7개, 풍추 12개, 요추 5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점점이 논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가셨어요? 침점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경추부터 이 척추는 이제 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처음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척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척수가 들어있어요. 척수신경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척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뒤에서 허리 이 부분이 동그란 모양 있죠? 동그란 모양에서 이 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관이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보통 허리를 안 봐도 신경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이 척수 안에 여기에다 이 라인에도 침을 놔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수라는 것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이 척수를 통해서 여기가 머리라고 했죠? 여기 머리라고 했어요. 이 머리 안에 있는 머리뇌를 청소를 해주는 것이 이 척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혈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척수도 신경도 튼튼히 잡아줘서 이 뇌척수 머리를 청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척수가 우리 뇌를 청소할 때는 언제 청소를 많이 하냐면 밤에 우리가 잠을 잤을 때 밤에 뇌척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장할 때는 보통 뭐 10시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뭐 새벽 2시까지가 굉장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래요. 근데 뇌척수를 청소하는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새벽 3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굉장히 이 뇌척수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잠이란 이 척수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잠이라는 거 여기서 봐서 잠이라는 것이 갑자기 사람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가 뇌척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끝에서 어때요? 2등분을 하면 이 끝이 가리고 여기가 두 번째가 가리고 여기가 고관절이고 3등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3등분 발끝이 하나 둘 셋 3등분을 하면 발은 여기 발가락이 여기 뒤쪽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동그랗게 이루어졌는데 이쪽이 발 뒤꿈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발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발 끝에서부터 약간 올라온 쪽이 이쪽이 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발목, 삼각지가 살짝 이런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진 데가 무릎입니다. 여기가. 그때 보셨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이쪽 있는 게 고관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발이 여기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무릎 오금쟁이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가 이 홀을 배우는데 이 자궁적으로 되는 여기가 무릎 뒤쪽이거든요. 우리는 보면 무릎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금이잖아요. 이렇게 발가락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릎 이렇게 보통 이쪽이 아픈 사람들은 소화기 계통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을 때 침을 놓을 때도 이 무릎 앞쪽에다도 침을 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릎 뒤쪽 오금제가 당기거나 아프신 분들은 심장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오금제인데도 침을 같이, 왜냐면 이 혈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같이 심장과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보시고 이 침을 놓을 때 같이 놓으면 도움이 된대요. 첫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은 우리가 큰 혈관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볼 때 항상 뭘 보냐, 우리 혈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끝에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는 이 맨 끝에 벽하고 여기를 2등분만 해요. 2등분 하면 이 끝에 이게 안쪽이거든요. 안쪽이 뭐가 있냐면 교감신경 자리가 있어요. 교감 자리가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신경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이 안쪽에 있는데 이 보통 이 밖에 여기 이 자리가 교감 발각 쪽이죠. 여기에 약간의 문제, 이게 색깔이 변해 있거나 쪼글쪼글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선생님을 붙여야 된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심장이라든가 우리 호르몬에 문제 있죠.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눈이 확장되거나 심장을 막 수축시켜주거나 호르몬을 얘가 분비해주는 모든 것이 이 교감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전이 있다고 보는 거, 여기에 무슨 색깔이 모양이 변해 있거나 이 안쪽 교감 자리에 막 신경이 쫙쫙 서 있거나 하면은 분명히 우리 신경 모든 거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또 같이 놓아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좌골이었죠. 좌골은 이 좌골 밑에 승을 말씀 안 드는데 이 좌골 밑으로 바로 밑에가 남자들 전립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좌골 밑을 항상 같이 보셔서 전립선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디를 배우냐면 여기 첫 번째 홀 구멍이, 귀를 보면 구멍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잘 안 나오네. 파란색 있다. 세 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홀은 어디냐면은 이게 거꾸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식계, 우리 생식계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우리 소화기 계통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화기 계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거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홀은 우리 여기 가슴, 우리 심장이 들어있고 하는 이게 흉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홀입니다. 오늘은 이 생식기하고 이 소화기 계통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배울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삼각형을 이뤘을 때 이 점이 요추였지 않습니까? 요추였어요. 그러면 이 요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에 안쪽에 있는 벽면까지 쭉 선을 그어봐요. 선을 쭉 그어서 여기 하나, 이 가운데 둘 2등분을 하세요. 그러면은 2등분을 하면 이 한 가운데서부터 여기 끝에 갔어요. 그럼 이 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여자 생식기로서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 근데 여기서 생식기의 질인데 침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 질은 이 벽 쪽을 통해서, 여기서 벽 쪽을 통해서 이렇게 놓아야 돼요. 이렇게 놔야 질 쪽으로 해요. 그래서 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밖에 여기 겉에가 보이죠. 겉에에도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질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자궁이 여기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궁하고 약간의 삼각형을 이루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시면 여기가 자궁이면 한가운데면 여기가 양쪽으로 난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난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자궁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신문점이거든요. 여기가 신문점. 신문점은 어디냐면 아까 이게 삼각형 이게 호를 이뤘는데 여기가 요추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가 신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분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 감정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분점 자리에 빨간 선이 섰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신분점이 여기 자리가 까맣게 보이는 사람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는데 어떤 문제, 돈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들 사기를 당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문제가 여기 발생됐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걸 보여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자궁까지 이제 이게 한 면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자궁 경부. 자궁 경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궁은 보는 자리는 짧아요. 우리가 자궁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죠.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팔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난소가 여기 이렇게 있고, 난관이, 그리고 여기 한 가운데가 자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팔관하고 난소가 딱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난관에서 우리가 난소를 배출을 해요. 그리고 배출을 딱 하면 이 난소가 여기 있으면 이 나팔관이 이 흡입기 같이 우리 성소기 흡입한 것처럼 얘를 난자를 흡입을 딱 해요. 그러니까 흡입을 딱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한 용모들이 있어요. 얘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 난자가 오게끔 해요. 오게끔 하면 정자들이 통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걸 이 흐름이 있대요. 이 정자들이 똑똑한 정자들은 다들 이 난자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가서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얘를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자궁 한가운데서 이게 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정자들 멍청해서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정자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았을 때 정자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한 애가 우리가 된다고 생각, 여기 착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절대 아니래요. 1등은 가가지고 이 난자에는 굉장한 두꺼운 막이 있대요. 그러면은 정자들이 가가지고 얘를 계속 깨야 된대요. 머리를 계속 부숴야 된대요. 이게 정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중요하고 꼬리 있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얘네들이 가서 계속 얘를 부딪혀갖고 거기를 깨요. 그럼 1등 간 애들이 계속 부딪히다가 좀 금이 가면 얘네들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가 싹 들어가갖고 자기를 수정해갖고 나온 다음에 우리는 다 2등이야. 그래서 이게 착상을 해갖고 애가 생긴답니다. 2등이시다. 양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궁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난소암이라든가 자궁암을 쉽게 막 자주 여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이 여기 자궁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궁에서 난소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자궁 경부가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이 자궁 경부 자리가 신분증 발급이 이 정도 경부인데 여기에 빨갛거나 올록볼록 튀어나오는 몽글몽글한 것이 있는 모양들, 또 염증이 있는 모양들을 보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크고 그걸 찾아서 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자궁, 그 다음에 난소도 이 안쪽에 들어있는데 이 난소를 본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암을 발생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여기를 보면 생리 주기도 알 수가 있어요. 생리를 할 수 있는 날짜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착상을 잘 하는 날짜가 어느 날인지도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력이 되면 어떻게 네? 거기 모양이? 해력이 된 사람은 폐경이 된 사람은 말라요. 말라요. 이 건조해. 건조해지고 말라요. 그리고 이 난소가 그 기능을 하지 않게 파란 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생리를 할 때 되면 이 난소에서 파란 줄이나 빨간 줄이 서요. 그러면은 이게 생리줄이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가운데로 이렇게 빨간 줄이랑 파란 줄을 쓸 때는 이 사람은 이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이게 일단 빨간 핏줄 같은 거나 파란 핏줄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귀를 잘 보시면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건 아까 질 모양이었고
또 이제 생리통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생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내막진 근종이 있어서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자 이거 귀를 한번 봐줄게요. 근데 이게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생식기에 관한 귀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보면 모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잘 보인가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여기 질 쪽에 여기 이쪽이 질 아까 질이라고 했잖아요. 끝에 질인데 여기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전혀 반사되고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까맣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그냥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귀하고 다르게 여기가 좀 빨갛적적하면서 이렇게 약간 선이 막 서시면서 이 겉에까지 빨갛게 쓴 거는 얘 질염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질염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여기 아까 그걸 안 배웠네. 생식기 자리를 안 했네. 그렇죠? 그 생식기 자리 알려줬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외생식기, 내생식기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질이 했잖아요. 질이 여기 끝에 여기 겉에가 어디냐면 이 겉에가 여자 외생식기, 여자 외생식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자 외생식기 바로 위에가 그러니까 우리 시체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바로 항문이 여기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항문. 그럼 남자 외생식기는 어디냐? 남자 외생식기는 이 교감신경 자리 있죠. 이 교감신경 그 자리 바로 위에가 남자 외생식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모양도 여기 밖에 보면 여자 외생식기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핏줄이 쓰거나 빨갛게 되면은 여기는 염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여기는 그냥 팽팽하면서 빨갛게 색이 오글오글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뤘어요. 귀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룬 사람은 자궁이 노화가 된 거예요. 노화가 돼가지고 약간 말리는 사람. 그리고 또 말리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도 약간 삼각형이네요. 네. 다 반사될 거 아니야? 살짝 이게 타입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말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거기는 보이지? 완전 안 보이죠? 그 사람은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심각해 보여요. 어? 심각해 보여. 응, 손 자체가 눌러졌네. 그렇죠. 밑에는 볼로 뭐가 튀어나와 봐요. 이 사람은 바로 여기가 항문 자리잖아요. 인공 항문을 심은 사람들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수술자국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사진을 보면 자, 여기도 여기가 아까 여자 외생식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여기는 평평한데 안으로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왔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해서 밑에까지 쏙 들어갔고 이 사람은 위로 이렇게 틀어져 말렸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폭 살이 차오르는 것은 뭐냐면 질이 틀어진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서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질이 틀어지면 제왕절개를 해하고 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나로 들어갈 때 신발 한번 봤다는 경우가 뭐냐면 이것은 또 유전이에요. 질이 틀어지면 아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다가 그 질에 눌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신발을. 네? 신발을.
내가 다시 이 신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그때 나타나 죽는 경우.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경우가 대부분이 아마 이 질이 틀어져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걸 보고 근데 아직도 현대적으로도 이걸 못 봐가지고 그 누구야 우리 아저씨는 우리 이 뭐시도 이 자국 이거 뭐지 질이 틀어졌는데 끝까지 분만했다가 애기 뭐야 머리가 틀어졌다고 막 틀어져서 겨우 났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여자들 집안에 유전적인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완전 자궁이 이 여자 생식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같이 말렸잖아요. 쪼그라들어가지고 푹 꺼져서 이건 노화. 여자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자궁이 말려요. 이렇게 안으로 쫙 쪼그라들고 수분도 없고 건조하고 막 그래서 말리는 경우고 여기 이분은 위쪽이 말렸잖아요. 위쪽이 말린 경우는 우리 자궁에 그 여자 외생식기 쪽 있는 거하고 항문하고 유착이 되고 딱 붙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걸 수술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왜냐면 소변 보기도 힘들고 항문 보기도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돼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다르거든요. 그 밑에 홈에 파진 거는 이 홈이 파진 거는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이 원래 여기가 그 우리가 외비 자리인데 이게 빨리 따라 올려져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교감 자리 이렇게 모양이 홈이 파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인 우울감이 있어요. 집안 내력이에요. 그때 그 권사님. 네, 권사님처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X자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C컵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말을 이쁘게 해줘야 되고 말을 좋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왜냐하면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겉으로 봤을 때는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이 보지만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따뜻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이 자꾸 꺼질까요? 그리고 여기 밑에 길을 한번 보면 이거는 여자를 보면 자궁에 성근종 있죠. 성근종. 이 사람에게 자궁막이 이렇게 두꺼우면서 여기 안쪽에 이 자궁 안쪽에 이렇게 몽골이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두툼하게. 이런 사람은 성근증 있는 사람. 자궁이 두껍고 있는 성근증 있는 사람이 이런 모양이 서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자궁 쪽에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섰는데 이 사람은 몽골하게 섰어요. 따로따로. 이런 사람들은 근종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근종이 이제 더 커져갖고 덩어리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근종이 조그만 때 괜찮아요. 근데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보고 이걸 귀를 보고 근종이 있는지 성근증이 있는지 자궁이 두꺼운지 자궁이 얇은지 하는 거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자궁이 어떤 사람이 하얀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얇아갖고 투명한처럼 하얀 사람들은 보통 자궁을 드러낸 사람. 드러내면 이렇게 자궁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가 하면 중간에 자, 이거는 남자귀예요. 남자귀인데도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란 선이 섰거든요. 이게 남자도 가운데 이렇게 파란 선이 쓴 사람은 이 사람도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식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밑에 전립선까지 같이 보시면 그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남자는 여기 아까 여기가 좌골이고 좌골 밑에 전립선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전립선 밑으로 지금 까만 줄이 이렇게 내려오죠. 봐봐요. 까만 줄이 내려오죠. 여기서 보면 까만 줄이 이렇게 내려와요. 맹장까지. 여기 이렇게 까만 줄이 내려와요. 보이면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자골이고 여기 밑에가 전립선이거든요. 근데 전립선에 대해서 이렇게 까만 줄이 내려오면 이 사람은 전립선 아닐 수도 있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까맣죠. 이렇게 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꺾인 사람을 봤어요. 꺾인 사람은 자골에 문제가 된 사람인데 여기 밑으로 밑에가 전립선이 있어요. 여기가 까마신 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해요. 우리가 전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전립선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커질 수 있습니다. 2시 30분이에요. 자, 각자 첫 진행입니다. 자, 그다음은 수학의 계통이식. 자, 좀 전에는 생식계배죠. 이번에는 어디 배워요? 두 번째 무릎배로 배워요. 자, 수학의 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이 있죠? 입이 있고 그다음에 항문이 있어요. 기름 하나에 먹고 싸는 거. 자, 먹고 싸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먹고 이 식도로 내려갑니다. 식도로 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위를 통해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고 옆에 여기서 이제 12지장에서 나와가지고 간에서 담즙이 나오고 췌장관에서 탄단지 효소가 나와서 이 12지장에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어디에요? 소장에서 이제 자기네를 부수겠죠? 부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부숴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장으로 넘어갈 때 여기 밑에를 꺾어지는 이만큼 있어요. 이 소장에서 여러 가지를 잘게 부수지만 무거운 것들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조그만 이 공간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맹장이에요. 이 맹장에서 걸러준대요. 이게 돌덩어리나 머리카락들을 여기서 걸러줘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끝에 있는 맹장은 이 소장하고 다른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맹장은 여기서 끝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어서 올라갈 수 없게끔 딱 그렇게 인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끝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이제 충수. 충수에서는 머리카락들 같은 거 더 이제 무거운 것들을 그래서 받아주는 거죠. 이게 몸의 인체가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가다가 이것이 똑 떨어져서 이렇게 딱 걸러지는 이것들이 대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큰데 왜냐하면 대장에서는 이 덩어리들을 만들어주면 수분을 다 재흡수를 하거든요. 대장에서는 무조건 이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항문까지 직장까지 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장이 없으면 맹장이 보통 금방 떼내면 되겠네 생각하지만 이 맹장이 요즘은 면역 제 3의 면역기관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수 맹장 안 떼어내서 맹장은 안 떼어냈잖아요. 충수 떼어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충수 역할이 크니까 조심하셔야지. 근데 맹장이 그럼 언제 청소가 되죠? 청소를 안 한대요. 얘는 자체 청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신기하네. 얘는 청소하는 부는 것도 없는데 얘 스스로 자체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돌덩어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스스로 분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효소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긴 하대요. 우리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하는 이 계통이. 그러면 이것이 이 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먼저 입을 찾아야 되잖아요. 입은 딱 들어간 우리 귀에서도 그렇고 사람한테서도 우리 몸에 먹을 것이 들어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눈에서 뭐 음식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액은 먹어도. 그죠? 뭐 음식을 잘게 돼야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다리는 여기 이곳 한 군데입니다. 여기 이 딱 들어간 이 파열된 데 있죠. 여기가 입이에요. 입.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그러지만 이렇게 벌어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식도 차이. 이렇게 벌어진 사람은 입이 큰 사람. 근데 입 겉에가 크다는 게 아니라 입 안이 큰 사람. 그리고 이게 좁은 사람은 이게 큰 사람, 입 안이 큰 사람. 이렇게 좁은 사람은 입이 아무리 커도 입 안이 적은 거예요. 적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뭐예요? 그럼 여기가 입이고요. 입이고요. 여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서 따라서 내려가는 자리가 여기가 식도입니다. 따라서 내려가는 자리가 식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딱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이 꺾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위에요. 위.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위에도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10도에서 내려오면 그럼 10도에서 내려갈 때 맨 위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이라고. 자, 여기는 귀는 거꾸로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분문은 위에 있지만 여기는 거꾸로기 때문에 밑에 있죠. 위 바로 밑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분문자예요. 바로 밑에 꺾이는 데가. 이것이 이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가 음식 들어오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분문 해가고 어디예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밑에서 나가는 여기 자리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문. 그래서 여기 바로 위쪽에가 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문 바로 위에 여기가 이 부분이 12지장. 12지장이 여기 있어요. 이 12지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간에는 뭐가 있죠? 쓸개가 있죠. 쓸개에다가 담즙을 모아요. 그래서 이 담즙이 이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12장에서 모이고 이 췌장에서 탄단지의 효소가 나와서 이 12장에서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나온 음식물을 얘네들이 분해를 해요. 자기들 또 쪼아요. 쪼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으면 우리가 금방 찾았죠. 어디서 뭘 찾았겠어요? 간도 있어요. 간에서도 나와야 되고 췌장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찾으려면 이 두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간 어디예요? 소장. 이 소장부터 내려간 부분부터 먼저 찾을게요. 그래서 3바퀴 돌을게요. 이 12지장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 벽면 끝이 있죠. 벽면 끝까지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 가운데 반절을 딱 자르면 이등분을 하면 돼요. 이등분을 하면 이 가운데가 어디냐? 맹장이에요. 맹장. 안쪽에. 네, 안쪽이 맹장. 그리고 바깥쪽이 이 바깥쪽 맹장 바깥쪽 부분이 직장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 하단은 여기 항문 바로 위. 항문은 아까 어디 있었죠? 항문은 아까 여자 외생식기 위에 이 자리가 항문이었어요. 항문하고 직장 하단은 달라요. 안쪽이 틀리죠? 직장 하단은 안쪽에 있는데 이 직장 하단을 보고 치질이 있는지 막 변비가 심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 직장 하단에 안에가 이렇게 안쪽으로 아까 여자가 질이 꺾인 사람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맹장이에요. 맹장하고 두 개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2지장하고 맹장하고 이 한 군데가 뭐냐면 소장이고 맹장에서 이 끝까지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도 이 끝까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게 너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들여다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대장이나 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손으로 벌려서 그 귀를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 안쪽이 까맣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장 암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몽골이 같은 것들 있으면 항상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대장을 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이 귀 두 번째 홀이.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간이 있었고 췌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이 12지장에서 아까 12지장 자리에서 아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턴을 돌아요. 턴을 돌아서 여기 끝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끝하고 해서 3등분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아니요. 두 개 하면서 2등분을 해야 되겠네요. 자, 2등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2등분을 하면 이 간은 어디냐면 이 도란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 여기 끝이 간이에요. 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올라가는 여기가 췌장. 여기가 췌장. 여기가 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신장.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간 안에는 쓸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쓸개는 한 이 밑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관 있죠. 아까 위에서 이 12장까지 가는 이 선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 뼈가 생겨요. 그죠? 뼈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선이 담관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담관이. 그리고 이제 췌장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췌장이 길어요, 짧아요? 췌장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래서 위 뒤쪽으로 췌장이 이렇게 길게
여기는 안 보이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이 위 뒤쪽으로. 그래서 췌장은 여기에도 췌장이 있지만 췌장이 이렇게 위를 갈라서 이렇게 길게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 하단이 여기 이 담관 있죠. 담도 밑에 여기 이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딱 뼈가 이렇게 쓰거든요. 뼈가 쓰면 이 선 여기 밑에가 췌장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 하단 여기가 이 담도 밑으로가 빨갛다 보면은 췌장 하단에 췌장에 염증기가 있구나라고도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러면 여기가 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해서 심장. 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심장은 우리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갖고 약간 오른쪽하고 왼쪽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심장은 우리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심장이 굉장히 그래서 아마 심장 다음으로 내가 볼 때 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심장하고 우리가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가 안 좋아서 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혈관. 그래 혈관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거든요. 심장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혈압하고 연결된 것은 이 심장하고 폐하고 간의 문제예요. 이 세 개가 문제가 되면 우리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 심장에서 이 혈압도 조절하고 모든 우리 있는 모든 신체 여기 위에 심장 위에도 우리 수신이 달려있잖아요. 호르몬도 분비하고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해요. 하고 단백질과 모든 역할을 여기도 걸러주고 빼주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지면 피가 더러워지잖아요. 탁해지고 찐득찐득해지고 그게 굉장히 여기가 이 심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또 어떤 뭐하고 연결했어요? 심장을 이렇게 쭉 두 선이 내려와갖고 우리 방광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순혈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방광은 어딨냐? 아까 이게 교감자리 있었죠? 그 심장하고 여기 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 있으면 이 교감자리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선 이 끝에 밑에가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광에서 이 심장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선이 순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또한 우리 심장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부전이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장기는 딱 봤을 때 하얗거나 빨갛거나 하면은 내 기능이 많이 떨어졌구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제 모든 장기가 이렇게 뱃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한 가운데는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봉폭 이게 배 안쪽 뭐라 하지? 복막? 아니 복막이라 그 배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가 장기가 들어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 배 안쪽에 이게 머리가 꼬집꼬집하게 쓴 사람들은 뭐 장누수가 있네, 장이 안 좋네 그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대강 어디 있는지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거부터 볼까요? 자 이분은 여기 위가 이렇게 하얗게 부었죠. 하얗게 부었고 이게 몽골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위 자리에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은 이 몽골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위 부전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몽골이 있는 사람들은 위에 부적기라는 게 뭐예요? 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가 자기가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부전이 있으면 지 마음대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처럼 위가 이렇게 딱 끊어졌죠. 끊어졌잖아요. 위축성 위험이 있는 사람들. 위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근데 여기 귀는 여기 보면 12장 부분 여기 있죠. 12장 부분 여기 있는데 이 12장이 이렇게 올록올록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장상표 화생이 있는 사람. 이게 장상표 화생이라는 것은 장이 우리가 볼록볼록 하거든요. 근데 이 12장이 장처럼 볼록볼록하돼서 장상표 화생이라는데 이 과정이 좀 더 넘어가면 위암 전 단계가 장상표 화생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서 위암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내가 위가 굉장히 안 좋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없어요.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가 이분은 아까 여기가 우리가 복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여기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또 서 있는 것처럼 줄이 서 있죠. 이거는 장누수가 있는 사람들. 장누수가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가 이렇게 서요.
장 누수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누수라는 건 샌다는 거예요. 장에 우리 장들이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덩어리에 보면 똥들이 다 안 내려오고 이렇게 볼록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풍선처럼 꼭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해요? 왜요? 내장이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 하나가 없어. 그게 없어요. 이게. 이 손이 왜 없어요? 아 이건 없어야지 이건. 이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있잖아요.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저거잖아요 이게. 이거요? 뼈? 네. 있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이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없어. 다 그래요. 다 있잖아요 저. 이게 장 누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굉장히 장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장에 그 있는 그 세균들이 거기 구멍이 나가지고 새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면 이 장에 있는 세균들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배앓이를 많이 해요. 항상. 그러니까 배가 안 아파.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항상 이것도 잘 보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희한하다 귀들이 다. 맞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있구나. 자, 이분은 위가 봐봐요. 위가 이렇게 되는데 위가 확 꺾였죠. 이거 확 꺾인 것은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 심한 사람들이 확 꺾여요. 일반 사람들은 반듯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심한 사람 명치끝이 꺾인다고 해서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 보시면 또 아시고 또 이분은 또 아까 신장 보셨죠? 신장 기능에서 보면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췌장인데 이건 신장이에요. 신장이 하얀데 이 사람이 여기 가운데가 끝까지 쏙쏙 신장 뭐든 이거죠. 하얗거나 빨간 염증이 있거나 부정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여기가 뼈가 딱 서가지고 가운데가 쭉 내려와요. 신장이.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데 나중에 투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장. 그러면은 젊었을 때 내 신장이 이런 모양이면 신장이 좋은 거, 신장 관리를 정말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봐도 내 신장은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아무 증상이 안 나와요. 막상 막 끝에 대해서야지 신장이 문제가 되고 투석 전 단계까지 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교육을 보면 항상 신장 관리를 잘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 많아요. 찾아서 꼭 먹으라고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간암이신 분, 간암이었던 분 이렇게 간암이어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해서 나중에 치유가 됐는데 이분은 여기 간이 이렇게 딱 면역이 선천적 면역도 떨어진 데다가 간에 여기 암이 걸린 사람. 근데 이분은 피부부터가 오돌토돌하면서 염증이 굉장히 많고 보이죠. 우리가 저번에 봤는데 이렇게 깜빡하고 점있는 고천물 미용실에 있는 그 신랑 귀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점이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지게 보였거든요. 위험한데 그래도 침 맞고 영양제 먹으면 같이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침으로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항상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은 췌장암. 여기 이분은 좀 더 정확히 나왔어요. 암기가 나왔을 때 보면 여기가 췌장이 여기가 간이고 췌장인데 가운데가 까마면서 여기 간 쪽으로 하얀 지방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암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정말 안 좋다 할 때 보면은 이게 암기가 좀 보여요. 이분은 췌장암이었던 케이스예요. 췌장암 진단이 그렇게 어려운데 귀로 하네요. 네, 귀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 봤나요? 최장 안 봤나요? 네, 다 봤네요. 오늘 수학이 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생각이 하나가 저기 이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네? 어디요? 척추요. 여기 척추. 아까 배웠던 여기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네네. 척추예요. 네, 척추. 척추가 첫째 시간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여기가 척추입니다. 난 척추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왜 이럴까요? 약하시니까 그러죠. 피부가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러지 않은데.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는 생식계와 소화기 계통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는 이제 침잠자리를 정확히 또 침 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감사합니다.